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집을 사는 게 맞는 건지, 혹은 뭐 집을 사려고 하면은 경매가 아니라 그냥 부동산으로 해야 되는 건지, 원장님 생각 어떠신지 여쭤보려고요.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는 당연히 공급 차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국내 환경이나 국제 환경이 굉장히 나빠져 있는, 그러니까 97년 IMF 때나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때처럼 국제 환경이 나빠져서 국내로 밀려 들어와서 국내도 영향을 받고 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우리나라는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러면 그걸 가공해서 판매하는 가격도 올라가야 되는데, 판매하는 가격은 많이 올릴 수 없다. 그리고 또 올려서 팔아야 되는데 팔 수 있는 판로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돼 있어? 생산하고 갖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만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수입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적자가 발생하고,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니까 똑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똑같은 양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밖에 못 산다는 거. 그러니까 같은 양을 사려면 돈을 더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의 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고환율에 고금리에 적자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일반 부동산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느낄 때는 내 돈을 100%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을 해야 되는데 대출 이자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부담이 된다. 왜? 내가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대출할 필요 없을 텐데 대출을 하고 나면 내 돈이 없어요. 그러면 매달 어떤 수익에 의해서 그 수익으로 이자를 내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자 부담이 올라가니까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IMF 때나 서프라임 모기지 때도 겪어봤지만 이게 뭐 5년 10년 장기로 가는 게 아니라 1년 2년 힘들다가 다시 환경이 좋아지는 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된다는 거지, 당장에.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또 한 번의 시그널이 올 것이다. 집값이 반등하는 시기가 온다는 거지. 반등하기 시기 전까지는 집값은 떨어져서 그 가격을 유지할 거다. 왜 많이 떨어지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집값이 과거 2년, 3년 전보다 떨어진 게 아니라 2, 3년 전에 급등했던 것들이 조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 조정을 받는 게 순간이 2년 동안 올랐던 게 단 6개월 만에 빠졌다. 이게 좀 부담이 되는 건데, 6개월 만에 다 빠진 게 아니라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매스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100% 믿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많이 다녀보셔야 돼요. 좋은 환경에 좋은 위치에 있는 물건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오르지 말아야 될 것들, 나쁜 환경이고 나쁜 조건이었는데 없으니까 올랐던 것들이 먼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교해서 많이 빠졌다,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게 물량이 늘어나면 분명히 호불호가 나뉠 겁니다. 좋은 데는 더 오를 것이고 환경이 안 좋은 데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는,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청하고 배우고, 학원으로 오시면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드려서 여러분들이 도움받아서 정말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혹은 집을 정말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동산을 먼저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 경매에 눈을 돌려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좀 많이 모를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일반적 매매는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하는 건데,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고 수요 공급이 맞닥뜨립니다. 그러면은 팔려고 하는 사람은 높은 값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사려고 하는 사람은 싸게 사려고 할 것이에요. 그럼 그게 상충이 되면 합의점이 만들어져서 거래가 형성되는데, 경매라는 것은 내가 팔고자 하는 값에 파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라는 게 정해져요.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그 감정가에 내가 시세 반영이 몇 프로쯤 됐을까를 비교해서 그 가격의 적정 가격을 내가 써내서 낙찰을 받는 건데, 경매를 배우면서 내가 그냥 좋은 물건보다는 내가 그냥 내 동네에 좋은 물건이야가 아니라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될 겁니다. 향후 내가 처음, 아니면 뭐 세컨하우스, 아니면 별장, 아니면 창고, 공장,
토지라는 거를 매입하고자 할 때 가격이 올라갈 곳을 사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향후 올라가는 곳을 사려면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곳에 인프라가 형성되고 어떤 좋은 호재가 생겨서 그 지역이 지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곳으로 가서 투자를 해야 값이 올라가지. 그냥 내가 편한 곳, 내가 보이는 곳이 여기니까 그냥 내 주변에 있는 곳만 한다고 하면 당연히 시야가 좁아지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향후 미래 가치가 있는 곳에 지금 아직 선반영이 되지 않은 가격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수익 투자 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투자 고수라는 것은 극소수, 일부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수학이 아닙니다. 산수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와서 배우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진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 순간에는 정말 많이 구매해놓고 나중을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지금은 경매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시도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과거에 그런 말씀들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IMF 때 너무 힘들어. 그냥 땅 사놓고 해외 2년 나갔다 와야지, 3년 나갔다 와야지. 실제로 나갔다 와보니까 집가가 2배로 올랐네. 내가 2년 동안 쓴 돈을 벌고도 남았네. 그런 얘기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부천에 자리를 잡고 95년도에 입주하는 아파트의 입주권을 94년도 정도에 매입을 해서 1년 후에 입주를 했습니다. 제가 구입한 당시의 가격이 3천만 원대였고 입주하는 시점의 가격이 6천만 원대였어요. 그리고 제가 약 한 7년 정도 보유하다가 매도 타임은 2003년 정도 매도 타임 했을 때 1억 조금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가 얼마냐? 최근에 경매에 나오고 거래된 걸 보니까 3억 6천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3천만 원이라 했어도 12배가 오른 거죠. 그게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특히 서울, 경기,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있는 이곳은 항상 필요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거죠.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토지는 어떨까요? 모든 투자의 기본이 토지인데, 토지라는 거는 무한한 꿈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 위에 공장이 지어질지, 아파트가 지어질지, 상가가 지어질지, 아니면 호텔이 지어질지 무한한 꿈을 갖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토지가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고, 하지만 그냥 토지는 뭐가 나갈까요?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올라갈 때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월세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것을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자도 커버하고 향후의 미래 가치도 같이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한 것들이죠. 하지만 주택은 뭔가요? 주택은 아파트 34평형이라고 하면 84제곱미터, 그러니까 전용 25평이 누르고 있는 땅은 얼마나 됐나요? 10평 전후가 될 겁니다. 지금 50층 올라가는 아파트들 보면 6평, 5평 이래요. 자, 그런 아파트들이 서울의 기준 보면 10억이 20억이 됐어요. 건물은 감가입니다. 40년 연한을 기준으로 매년 가격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건물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죠. 아파트 건물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5평, 10평 미만 땅이 갑자기 10억에서 20억이 됐어요. 그럼 2배가 뛴 건데 5천만 원짜리가 1억이 됐어. 쉽게 말해서. 그게 7천만 원, 8천만 원 왜 조정을 못 받습니까? 받죠. 그래도 많이 올랐는데. 하지만 토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부 살짝 조정은 받았지만 그 토지는 다시 올라갑니다. 왜? 그 아파트가 누르고 있는 땅값만큼은 못 올라갔거든요. 아파트 옆에 주택 보세요. 아파트는 평당 1억인데 주택은 4천만 원이에요. 그럼 그 4천만 원 토지와 같은 토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주택이 누르고 있는 거라 해서 4천만 원, 아파트가 누르고 있어서 1억이다. 그럼 이 4천만 원 토지는 1억을 가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아파트는 살짝 조정을 받아서 7천, 8천을 내려왔어요. 아직도 토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보이지 않는 가상의 것만 가지고 보시려 하지 말고 그 안에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면 여러분도 충분히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학원이다, 뭐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다 다녀보신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셨죠. 처음에 학원 여러분들이 찾아서 가신 분도 있지만 부모님이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해서 가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낯설고 가기 싫었지만 내가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또 친구도 알아가면서 학원 다니기가 재밌다 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이고 또 중간에 이러저러한 사유로 그만두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만두신 분들은 그때 내가 학원을 잘 다닐 걸 라고 후회하실 거고 다니신 분들 중에서 친구 만나기 재밌어서 노신 분들은 그때 공부할 거 후회하셨을 거예요. 뭐든지 새로 배우는 거는 부푼 꿈을 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가기보다는 좀 두려움이 다 앞섭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라는 거는 과거에 내가 모르는 걸 배우는 수학, 영어가 아니고 여러분이 돈을 버시는 거라고 바꿔 생각해 보시면 경매학원은 여러분들이 다니시기가, 찾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 접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꼭 찾으시고 꼭 방문하시고 다녀보시기를